지친 내 몸의 파이팅이 필요한 시간, 파이팅 내관절.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다미입니다. 만약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과 관련해서 말만 들어도 무서운 만성 어깨 통증 질환의 주범, 오십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곽호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 곽호일입니다. 원장님, 이 병명에 그 특정한 연령이 들어있는 질환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깨 질환인데요. 오십견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50대 근처에서 많이 생기는 어깨 질환이라서 이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이 이제 오십견이기 때문에 이제 50대에서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전 연령에서 고르게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서 조금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여성의 입장에서 좀 벌써부터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도 통증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오십견은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그 오십견은 정식 병명칭은 유착성 관절막염입니다. 즉 이제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이제 유착되었다는 것은 이제 늘러붙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이제 늘러붙어 있기 때문에 관절막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쉽게 알 수 있는 증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팔을 들어 올리려 하는 능동적 움직임과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인 수동적 움직임에서 모두 이제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야간에 밤에 이제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잠에서 깨기도 한다, 이제 잠들기가 힘들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곤 하세요. 아니, 정말 내 몸인데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여기에 통증이 함께 따라온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십견이 발생하는 이유,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원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외상적 요인인데요. 이제 예전에 이제 어깨를 심하게 다쳤다거나 골절에 이제 기왕력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네. 당뇨나 갑상선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제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특별한 원인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입니다. 왜냐면 뭐 원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이 없다라고 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에게 좀 오십견에 대한 위험이 있을까?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증상들은 있을까요? 오십견 자체가 이제 관절 움직임이 이제 제한된다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네. 오십견이 발생을 하면 능동적, 수동적 움직임이 모두 제한되게 됩니다. 즉 이제 혼자서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네.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서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통증으로 인해서 들어 올리지 못할 때 네.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의심을 네, 해봐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을 하신다면 오십견을 어떻게 좀 진단받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환자분께 이제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제 여쭤보게 되고 통증의 강도를 먼저 이제 여쭤보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관절 움직임의 제한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난 후 네.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같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는 이제 석회화라든가 골 네. 변화라든가 하는 점들을 이제 먼저 체크를 하게 되고 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질환들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MRI 검사까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을 통한 이런 좀 방식으로 진단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오십견의 치료는 사실 이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스트레칭을 통한 관절 움직임의 제한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팔을 들어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먼저 선행을 하게 되고요. 통증의 완화를 이제 어느 정도 가져오고 난 이후에 스트레칭 또는 관절막을 늘릴 수 있는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반복적인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대개는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막 이완술 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약물 치료로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그 이후에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흔히들 이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네. 약물 치료와 이제 주사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통증이 어느 정도 경감되고 나시면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병원을 안 그렇죠. 오세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관절막의 염증 자체는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에 통증은 경감되지만 관절막의 유착이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 움직임의 제한은 어느 정도가 남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런 남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운동요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로는 근육가동술, 관절 이동술 등을 통한 이제 도수치료 같은 이제 운동치료법을 통해서 이제 네. 개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가 먼저 선행이 되긴 하지만 이후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일단 내 몸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완치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후에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곽호희 원장과 함께 50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친 내 몸에 파이팅이 필요한 시간, 파이팅 내관절.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50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